지난 12월 12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로 멀리 알려진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에 집권할 당시에 한국에 뒤처진 국민소득과 기술 위상을 따라잡겠다며 근본적인 임금 인상과 더불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올해가 다 지나가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지난 3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의 급여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해에 집권한 기시다 총리가 물가 상승을 커버할 만큼 임금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들어 에너지를 비롯해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은 늘어나기는커녕 엔화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물가마저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일본 가계에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기시다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임금을 서둘러 인상해야 했던 배경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산출하는 미국 달러 기반의 평균임금 추이를 보면 일본의 임금 성장 고민은 선명하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4.87%에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평균은 34.81% 증가했다. 미국은 51.15%, 영국은 50.58%, 그리고 한국은 85.62%, 독일은 33.67%로 크게 증가했다. 더군다나 리먼 쇼크가 발생한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서도 일본의 임금 증가율은 2.2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미만이다. 2015년 한국의 평균 임금은 일본을 웃돌았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이토록 오랫동안 정체를 거듭해온 배경에는 버블 붕괴와 비정규직 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가 일본의 경제 환경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저임금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양산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급속한 경기 하락이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마저 크게 감소하면서 또다시 고용 환경과 평균 임금이 악화되는 이른바 악순환의 굴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90년 2월 당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각각 79.8%와 20.2%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각각 62.8%와 37.2%로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비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술 집약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국민소득은 앞으로도 줄곧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1990년대 초반에 불어닥친 버블 붕괴 이후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저해온 반면에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위기 돌파의 대안으로 이른바 빅테크로 불려지는 IT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펼쳐왔고 이를 통해 오늘날 막대한 경제적 성과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기시다 총리가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임금 인상과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서 머뭇거리게 된다면 끝내 일본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기술 집약적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그동안 끊임없는 기술 혁신에 매진해온 덕분에 오늘날 초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마저 다급히 찾고 나설 정도로 세계 최고에 올라섰다며 일본 매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를 대서특필로 다루면서 가뜩이나 수세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12월 13일 일본의 유력 매체로 잘 알려진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구매키로 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또다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신냉전 질서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포탄을 지원하는 바람에 정작 미국 정부가 보유해야 할 포탄의 재고가 점차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다급히 포탄을 구매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탄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표준 규격으로 여겨지는 155mm 포탄으로 약 10만 발의 인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제 포탄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미국과 유럽 군대에서 사용되는 155mm의 유탄포를 지상전의 주력으로 사용해왔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은 개전 초기부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155mm 자주포 142문과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제공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재고 감소 우려가 커지게 됐고 이에 따라 미국의 최후 방국인 한국을 통해 대규모 포탄 구입에 나섰지만 이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당초 구입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침이었으나 분쟁 개입을 피하고 싶은 한국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미군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에 그 부족분만큼을 한국제로 보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의 이번 행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대다수 국가들이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해 한국만 찾을 뿐 일본의 존재감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매우 거센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현재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군함과 수송을 비롯해 비전투용 방위장비 제공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본의 방위산업은 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제보다 오히려 한국제 방산무기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듯이 일본의 또 다른 매체들에서는 최근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폴란드와 노르웨이 정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의 월등한 성능에 탐복한 에스토니아 정부가 또다시 추가 구매에 나섰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루면서 일본 방산기업과 일본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2일 일본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이프티 뉴스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해외에서 그야말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음을 증명하듯이 에스토니아 정부가 12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또다시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의 국방투자센터 총괄이 현지 공영방송 매체인 ERR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정부가 자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12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키로 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앞서 지난해에 선주문했던 6문의 K9 자주포가 에스토니아의 파르디스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발표가 나왔다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2018년 당시에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한국의 하나디펜스를 통해 4,600만 유로 규모로 12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최근에도 6문을 추가로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 들어서도 또다시 K9 자주포를 주문할 만큼 한국제 방산 제품에 상당히 매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에스토니아 방위군 제1보병여단 포병대 사령관은 K9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 및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전투 능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이 같은 대만족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를 자랑하고 최고 시속 또한 67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그리고 기동 상태에서는 60초 내의 표적을 사격할 수 있는 세계 유수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장 에스토니아 이전에도 이미 폴란드와 인도를 비롯해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도 잇따라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고 추가 수출문의 또한 연일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일본의 경제와 국력이 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국제무대에서도 고립무원에 놓이는 암담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한국은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문화와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국력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탄식 섞인 보도는 국민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통제하고 여기에 덩달아 세계 정세의 빠른 변화를 외면할수록 국가의 발전은커녕 더 깊은 나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